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는데, 자, 지난 시간에 주간 엽수가 16인 배합 품종에서, 그러니까 입수가 이 주간이라면 16개 난 16개 잎에 만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번 여기서 이제 표에서 나온 이러한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꼭 다 외우라는 말씀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 그러니까 유수 형성기 때는 언제고, 출수 전환 30일, 그러니까 염령지수가 어느 정도다, 이삭 길이가 요 정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삭가지가 생길 때는 언제다. 그 다음에 이삭꽃이 생길 때 영화분화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대충 언제다. 그죠? 그리고 꽃잎이 나올 때 두 번째 잎이 나온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삭 별대를 수인기라고 한다. 그죠? 수인기 하는데 요거는 출수전 한 16일경이다. 그리고 염령지수가 95, 끝이 자란다. 끝잎이 자란다. 그죠? 마지막 잎이. 그 다음 이제 암수술이 만들어지는 감수분열기. 그래서 감수분열기 시작, 중간, 끝날 때까지 해서 출수전 15에서 5일까지 이렇게 보면 이삭 길이가 5cm에서 20cm로 20cm 거의 뭐 다 자랐죠, 그죠? 그리고 염령지수는 97로서 거의 맥시멈 상태로 왔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여비간장이 이렇게 마이너스 10에서 10cm까지 구분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화분이 발달하는 시기, 그리고 화분이 형성되는 시기를 보면 출수전 4일에서 1일, 이삭은 다 자랐고 염령지수는 100이더라. 그래서 여비간장이 플러스 12cm, 꽃밥이 누렇게 될 때 이때더라. 그리고 꽃필 때를 우리가 개화기, 헤딩 스테이지라고 한다. 그래서 출수하는 당일이다. 그래서 이삭은 다 자랐고 염령지수 역시 100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비간장이 마이너스일 때는 실제 이제 마지막에 끝잎의 잎기와 두 번째 잎의 잎기, 그러니까 여비라고 하죠. 여비.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잎기, 귀자가 귀 위로 한자로 이렇게 쓴다 했죠.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귀, 우리말로 하면 귀고 한자로 하면 이입니다. 그래서 여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마지막 끝잎에 잎기하고 두 번째 잎기가 마주치었을 때,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요것을 제로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러면 제로보다 아직 끝잎에 잎기가 위로 돌출하지 않았을 때는 요게 감수 분열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주치면은 감수 분열이 한창 하는 시기, 그리고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감수 분열이 거의 끝난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출수하는 출수시, 그는 출수 중이죠. 한 40~50%가 전체 필드에서 이삭이 핀 것을 출수기라고 하고, 이제 90% 이상 출수 이삭이 이 필드 조건에서 논에서 피었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수전기라고도 부른다. 그죠? 그래서 이삭의 위치를 보면 맨 아래 5번째 마디,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마디, 그리고 첫 번째 마디에서는 끝 잎의 잎집이 요래 쌓여서 여기서 끝잎에 이제 잎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칼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광합성을 보면 이 이삭의 추후는 광합성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끝잎하고 두 번째, 거의 세 번째도 가지만 거의 두 번째 잎까지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세 번째 잎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전분을 채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에 상위엽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 다음, 그러면 배 이삭이 어떻게 발달하고 벽씨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한번 보면,
개화, 소위 이렇게 꽃이 피는, 이렇게 하는 것을 개화라고 합니다. 꽃이 피는데 최적 온도는 30에서 35도. 그러니까 아주 높은 온도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별을 이제 여름 작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죠? 그리고 습도는 7, 80%, 그리고 꽃 피기가 한창 되는 때는 오전 11시쯤이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꽃 피기가 한창 이제 진행되는 시기죠. 꽃이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꽃이 피기 직전에, 모양을 보면, 여기 시방 암컷이죠. 요 전체가 암술이죠. 그래서 암술 머리가 있고, 시방이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소위 꽃밥 수술입니다. 6개죠. 그죠? 그리고 이제 큰 껍질, 작은 껍질, 그러니까 왕개라고 부르죠. 이 껍질에 둘러싸여 있다가 이제 적당한 조건이 되면 이게 이제 여기 열리는 거예요. 외형과 예형이 이제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수술이 이렇게 돌출합니다. 나오면서 이제 탁 터지죠.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고가루가 짜르르 흐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암술 주두, 여기 암술 머리 주두, 머리죠. 머리에 앉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분이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배꽃이 개화하는 걸 보면 오전 9시쯤 시작해서 오후 1시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활발히 개화가 되고 꽃피기 한창 때, 그러니까 한 11시쯤에 가장 성기다. 개화의 최적 온도는 30, 35도, 최적 7, 80% 습도 조건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꽃 피는 시기, 개화는 이삭꽃을 사고 있는 껍질이 열리고 수술의 꽃밥이 밖으로 나온 때를 요게 나오는 때를 가리킨다. 그죠? 개화 기간은 1.5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2시간 안에 이게 개화가 된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면 이게 전체가 뽀얗습니다. 전체가 뽀얀 이유는 이렇게 다 스테이지가, 시기가 다 다릅니다. 빨리 피는 거, 늦게 피는 거. 여러 주갱이죠. 있으면 1차 지경, 또 주경에서 달린 거, 그죠? 2차 지경에 또 달릴 수도 있죠. 2차 지경에 달린 거. 그러면 주경에 있는 게 먼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지경에 있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2차 지경에 있는 게 세 번째로 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꽃피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리죠. 논에서 보면. 근데 실제 한 이제 나달, 알맹이 요걸 봐서는 한두 시간 안에 끝난다. 개화는, 수정은 그렇게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출수와 개화에 있어서 한 이삭의 꽃피는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삭꽃의 분화 발달 및 영움, 이상 영움 순서와 일치한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결과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이삭이다. 주경이죠. 이삭이 주경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있고, 1차 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나오는 게 있겠죠. 1차 지경에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밑에 그 하위, 중위, 상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이제 핵심이 주경, 주간에 있는 주경에서 먼저 피고, 그 다음 1차 지경, 그 다음 2차 지경 순으로 핀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과 수정 및 맵시가 이제 형성되는 것을 보면, 요게 이제 배꽃의 암술입니다. 암술은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화분관 핵이고 요게 암술 머리죠. 요 보시면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로 B로 갈게요. A로 가면 B가 아니고 A 극핵이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기 정세포, 조세포가 두 개 이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암술 머리는 여기에 확대해서 그리면 이런 형태를 소위 솔 있잖아요. 솔. 뭐 청소할 때 솔처럼 생겼죠. 그죠? 요게 이제 실제 암술 머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꽃가루가 쭉 여기가 닿기가 좋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그죠? 요게 이제 요 부분은 배유가 되고 극핵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n 고가루 n과 요 2n에서 합치면 3n이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정세포 하나하고 n하고 고가루 n 결합하면 2n이 되더라.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배가 되고 발화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쌀로 먹는 영양분이 있는 배유, 영양분이 아니고 전분이 많은 배유, 이렇게 말을 한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 만약에 비가 온다, 그리고 또 습도가 높다, 환경 조건이 안 좋다면 요 영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요 닫힌 상태로 요런 상태로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자체에서 이 꽃밥이 터뜨려지는 거죠. 그걸 이제 일명 폐화 수정이라고 합니다. 폐화. 이 닫힌 상태에서 수정이 일어난다 해서 폐화 수정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미라고 하면 요 외형 바깥 껍질을 제거한 거. 그러니까 요 외형하고 요 외형 있잖아요. 큰 껍질, 작은 껍질, 요걸 제외한 그걸 이제 요렇게 외형, 예를 들어서 얘 큰 껍질, 작은 껍질이라면 요 안에 그럼 여기 현미죠, 그죠? 요 현미는 현미가 형성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길이가 첫 번째, 두 번째 폭, 세 번째 두께 순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수정 후 25일쯤에 크기가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에 이제 수정 전입니다. 그러면 요 극핵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난세포, 소위 정세포가 있고 조세포가 이렇게 도와줄 조자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가 뿅 와서 여기로 가고 뿅 와서 여기로 가는 이제 순서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소위 난세포에 하나가 요게 모양이 좀 올챙이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뿅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뿅 극핵에 가고 해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극핵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접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면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수정란이 되는 2n 배가 된다. 그래서 요 배는 사실은 요런 모양을 띄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자라서 이제 종자로 이렇게 사실 자라죠. 그죠? 자라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현미청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지워가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현미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완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길이가 맨 처음에 이 길이 자람이 1번 컬러가 같아서 조금 컬러 체인지 길이 자람이 이제 1번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라는 게 요 폭입니다. 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두께. 이렇게 두께가 세 번째로 1번 길이, 2번 폭, 3번 두께 순으로 하는데 요게 이제 출수 후에 한 25, 6일 되면은 완성이 된다. 다 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5일 되면은 다 자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수확 시기는 한 40일 또는 45일경이죠. 물론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0일 이렇게 출수 후에 이제 수확을 하긴 하지만 25일쯤 되면은 거의 이제 이 현미 상태로서는 다 자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용물이 전분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자. 자, 여기 이제 잎이 조금 뭐, 요 잎이 낫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래 잎이 있잖아요. 잎에서 뭘 합니까? 태양에서 빛이 비치면 소위 광합성을 한다 그러잖아요. 포토신세시스, 그죠? 포토신세시스. 광합성을 하겠죠? PS로 쓰죠. 그러면 여기 광합성 한 것이 결국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결합을 해서 요 빛을 받아서, 그죠? 탄수화물의 골격, 당의 골격.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6분자로 더하면 C6H12O6 되는 6탄당 탄소가 6개짜리 당이 되죠. 그죠? 요게 만들어지면서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예. O2, 산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광합성이 할 때는 빛을 받았을 때는 이 산소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당도 만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밤이 된다 하면 이 역반응,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을 소비를 하고 산소를 소비를 해서 호흡을 한다. 소위 리스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어느 때에 언제 뭐가 새벽에 안 좋다. 그리고 이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알벼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길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두께가 결정이 된다. 요게 한 25일이 되는데 실제 이제 광합성을 해서 요 알맹이 속을 채우는 거. 더 이제 사실은 두께가 현미 상태로서는 현미가 아니고 껍질 상태로는 채우지만 요 현미의 껍질이죠. 전분이 여기 더 이제 액 상태로 이동을 할 때는 광합성을 해서 이제 당이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는 그 액 상태로 이동을 당연히 하겠죠. 육탄당이니까 해서 쌓일 때 축적될 때는 정분으로 축적이 된다는 거죠. 스타치라고 하죠. 전분은 크게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인데 아밀로스는 탄소가 이렇게 직선상으로 거의 연결된 구조를 말하고 아밀로펙틴은 여기서 더 브랜치를 많이 형성한 걸 말하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분해될 때 우리 입에서 먹을 때 요걸 분해하는 요 전분을 분해하는 게 아제라고 붙는 거, 요것은 효소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밀라제가 우리 침 속에 아밀라제가 있어서 요것을 아밀로스는 쉽게 분해를 한다. 그죠? 그러나 아밀로펙틴은 잘 분해가 안 된다. 그죠?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치러 간다든지 했을 때 아침에 어머니께서 어떤 밥을 해 주시나요? 찰밥이죠. 그죠? 찹쌀로 만드는 건 찹쌀은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말은 뭐냐? 맵쌀이라고 하죠. 매벼, 맵쌀, 찰벼, 찹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맵쌀에는 아밀로펙틴이 보통 몇 프로냐 하면은 85% 내외입니다. 그러면 찹쌀에는 아밀로펙틴이 몇 프로냐? 99%입니다. 97% 이상. 그러면 결국은 요게 10한 4%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밀로펙틴 함량이. 여기에서 찰성,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분해되는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시험 치러 갈 때 이 찰밥을 먹으면 이 분해가 천천히 된다는 거죠. 천천히 되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에 더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장기 속에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뭘 만드느냐? 인슐린을 만들죠. 인슐린은 뭐 하는 데 씁니까? 당을 분해하는 데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은 이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분해를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만약에 그 소화가 너무 잘 되나 빨리 먹어서 이제 하는 경우는 이걸 당을 계속 분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게 췌장이 곤욕을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이 식사를 하실 때는 어떻게 천천히 하시라. 그래서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한 스푼을 먼저 드시고 밥을 천천히 얘기해가면서 세워라 내워라 1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췌장이 덜 고생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분들도 식사를 급하게 하시지 말고 먼저 식당에 가면 밥이나 반찬이 있으면 당이 들어간 거 먼저 조금씩 드시라는 거죠. 드시면 췌장이 벌써 시동이 걸립니다. 아, 야, 이제 췌장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밥은 이제 천천히 먹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완계라고 하죠. 껍질 속에 이 수술과 암술이 구성이 되어서 결국은 중복 수정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복 수정의 결과 사물은 이렇게 알맹이 이삭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물을 채우고 하는데, 실제 이제 꽃이 피는 가장 적정한 온도는 30에서 35도씨.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냐? 거의 8월에 이제 가장 많이 피죠. 꽃이. 그리고 이제 요게 수확기가 보통 10월 중순 정도로 보죠. 그러니까 저 북부지방에 가면 9월 말도 하순도 있긴 하고, 중산간지에 대해서는 9월 중순에도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춥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중만생종인 경우에는 10월 중하순에 수확을 한다. 그리고 꽃은 언제 피느냐? 8월 중하순에 핀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꽃이 빨리 피는 거하고 7월에 피는 거하고 7월 중순, 그 다음에 8월 중순, 초순을 먼저 할까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보면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7월 중순에 이제 예를 들어서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꽃이 피면 이때부터 이제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안에 내용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청 덥잖아요. 더우면 낮에는 광합성을 30, 35도 하면 좋다. 그런데 밤 되면 밤에도 더워요. 그러면 더우면 호흡을 많이 한다는 거죠. 소위 숨을 많이 쉽니다. 그러면 낮에 광합성이 했던 이 산물들이 소비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대로 많이 못 쌓인다는 거죠. 축적이 덜 된다. 그래서 7월달에 꽃피는 것은 별로 안 좋다. 그죠? 그러나 8월 초도 안 좋다. 남부지방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북부는 8월 초 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8월 하순에 꽃이 피면 9월 하순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내용물들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분이 10월 달에는 감소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호흡이 8월 하순부터는 이 호흡량이 감소를 합니다. 왜? 밤 온도가 낮기 때문에. 9월 달 되면 야온이 거의 아마 한 18도, 17도까지 내려가잖아요. 15도까지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호흡량이 적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서 만든 이 당들 소비가 적다. 그럼 알맹이가 차랑차랑하게 완전한 행태를 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호흡을 많이 해버리면 더울 때, 특히 밤에 더울 때 이제 이렇게 출수를 해서 등숙이 되면은 쭈글쭈글한 사이즈도 또 작은 이런 사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상당히 주의 깊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꽃피는 순서하고, 그리고 현미가 만들어지는 순서까지 우리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정이, 여기에서 이제 극핵하고 하나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세포죠. 정세포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 난세포하고도 결합을 한다. 그래서 중복해서 수정을 한다. 해서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중복 수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 25일점의 크기가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분이 채워지겠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 30, 한 2, 3일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완벽히 안에 이제 사이즈가 다 결정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분이 이제 증발하는 거예요. 수분. 그래서 이제 등수 과정에 보면은 이 알맹이가 이제 이렇게 다 형성됐는데, 그죠? 젖 U자처럼 이렇게 딱 짜면은 젖처럼 우유처럼 이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면 호숙기라고 하는데, 요 시기를 지나서 이걸 이제 손톱으로 만지면 이게 끈적끈적한 밥 있잖아요. 밥 알맹이 같은 약간 끈적끈적함이 나타나고, 그 다음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 황숙기라고 이 바깥 껍질 왕겨 있잖아요. 요 바깥 껍질, 요게 황색으로 변할 때입니다. 황색으로 변하면 이때가 황숙기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숙기가 있는데, 완숙기는 뭐냐면 요게 이제 거의 갈변하는 거, 황색에서 갈색으로 이제 변하는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로 사용할 것은 요 황숙기 후반때 하고, 식용으로 할 때는 요 완숙기 초중기 때 식용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황숙기 때 이제 수확을 해 놓으면은 이 깨지는 이런 동알미가 없습니다. 근데 수분이 많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말리려고 하면 건조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자로 할 때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밥 먹을 때는 요 수분이 24% 플러스 마이너스 1% 될 때 하면 여기 이제 완숙기라고 하죠. 완전히 익었다 하는데, 요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현미를 만드는 도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15에서 16%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하고 요 밥맛이, 최근에는 밥맛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이 밥맛이 이때 15, 16%일 때 가장 좋더라. 맥시멈 최고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24% 정도일 때 해서 요 정도 이제 15, 16%의 수분을 만드는 것은 아주 쉽다. 매우 쉽다. 뭐에 비해서 이 황숙기 때는 거의 수분이 30% 이상 되죠. 이때 15, 16%로 만드는 거하고 24%에서 15, 16% 만드는 거는 차이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가장 리저너블 합리적이더라 하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조건으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